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자 간호사가 종이에 뭔가를 적으며 보호자 쪽을 찾았어요. 오늘은 누군가가 죽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오랜만에 둘만의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얘기 안 하자고 약속했는데요. 막상 차가 출발하자마자 둘 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창밖을 보다가 옆을 슬쩍 봤어요. 이지혁은 운전대 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턱선이 딱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웃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혁 선배, 오늘은 진짜 쉬는 날이야. 표정 좀 풀어. 이지혁이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다음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지혁이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렸고 그 찡그림이 순식간에 고통으로 번졌어요. 이지혁 손이 가슴으로 올라가더니 심장을 눌러버렸습니다. 차가 한번 휘청했어요. 지은호는 거의 본능처럼 비상등을 켰고 이지혁은 악착같이 핸들을 잡고 도로 옆으로 차를 붙였습니다. 자갈 소리가 났고 차가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혀도 말을 뱉었습니다. 지혁 선배 나봐. 나 여기 있어. 숨 쉬어. 천천히.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친 숨만 토해냈는데 그 숨이 점점 얇아지는 게 지은호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119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울면 이지혁이 더 버티려고 할 것 같아서요. 구급대가 도착했고 이지혁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지은호는 들것 옆에서 끝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지은호 가슴에 박혔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지혁이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은호야, 응. 나 여기 있어.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살아서 말에 문이 닫혔고 지은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은호예요. 지혁 선배가 응급실 들어갔어요. 빨리 와주세요. 잠시 뒤 이상철과 김다정이 도착했습니다. 김다정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지은호를 보더니 울음도 못 터뜨리고 손부터 떨었어요. 이상철은 지은호 앞에서 말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김다정이 지은호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는 아직 치료 중이에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곧 설명해 주신대요. 조금 뒤 박성재도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상철과 김다정을 확인했고 그 얼굴에서 잠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성재는 이상철에게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지혁이 안에 있죠. 이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성재는 말 없이 손을 더 단단히 잡아줬어요. 김다정이 성재를 보며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우리 지혁이. 성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성재는 지은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호 후배, 지금 안에 들어갔어? 들어가진 못했고. 알겠어. 내가 병원 쪽 연락선부터 잡을게. 그리고 은호 후벤, 숨부터 쉬어. 그 말이 지은호 숨을 한번 돌려놨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사람을 베어내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이상철과 김다정을 보고 성재를 짧게 불렀습니다. 성재야 아버지. 그리고 박진석은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한 박자 늦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많이 놀랐지? 괜찮아. 지금은 지혁이부터 보자.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단어도 어두웠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지금은 안정화 시도 중이고 이후 상태에 따라 이 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김다정 다리가 풀렸고 이상철은 의사 쪽으로 한 걸음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성재는 의사에게 필요한 절차를 묻고 바로 움직였어요.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으려는 얼굴로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더 큰 게 무너질 걸 알아서였어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모텔 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이상하게 정돈돼 있었고 고성이는 일부러 어질러 놓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을 천천히 다시 들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켜지는 몇 초가 벌처럼 길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고성이는 이미 봤던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싫으면 사람은 같은 문장을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엄마, 저 이제 떠나요. 잘 지내세요. 고성이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에서 숨이 막혔고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진에게 너무 급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왔어요. 고성이가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반복됐습니다. 그제서야 고성이가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이 풀려 넘어졌어요. 고성이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을 쾅 쳤습니다. 울지 않았는데요. 울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안 돼. 우진아 떠나면 어떡해. 고성이는 바닥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숨을 고르고 눈동자만 바뀌었어요. 울먹임이 아니라 결심으로요. 고성이는 테이블 위에 USB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래, 떠나. 근데 나 혼자 두고 떠나진 못해. 그 시간 병원 복도에서 박영아가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가 움직였어. 오빠 찾으러 나간 것 같아. 오빠 폰은 꺼져 있어.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은 떠난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고 고성이는 그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흐름이었어요. 지은호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끌려가지 않아. 사람부터 잡을 거야.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공여자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 준비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요. 복도 공기가 얼었고 지은호는 문을 봤습니다. 문 너머에 이지혁이 있고 문 바깥에 고성이의 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누가 건드리는지 오늘 끝내자. 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자 간호사가 종이에 뭔가를 적으며 보호자 쪽을 찾았어요. 목소리가 급했는데도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이런 순간엔 말이 또렷할수록 무섭거든요. 지금 공여자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한 분만 따라오실 수 있을까요? 김다정이 먼저 움직이려다 다리가 휘청했어요. 이상철이 부축했고 지은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자기가 잡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말이 많지 않았는데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문서 확인 같은 건 제가 먼저 볼게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석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들어가겠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정리하자.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조금 내려갔어요. 박진석이 서늘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지금은 그냥 사람처럼 서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이 진짜 결심을 했다는 뜻일 때가 많아서요. 상담실 문이 닫히고 지은호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려다 바로 섰어요. 기대면 무너질까 봐요. 그때 핸드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병원 쪽으로 갈게. 엄마가 이상해. 오빠 찾으러 나간 것 같아. 오빠 폰은 꺼져 있어. 지은호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장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지혁이 안에서 숨을 붙잡고 있고 고성이는 밖에서 판을 벌리고 있고 우진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고 영란은 그 한가운데서 숨이 막히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영라야, 병원 오면 내 번호로 바로 전화해. 혼자 움직이지 마. 보내고 나서야 지은호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걸 봤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상담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관리된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오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박성재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고비야. 안정화는 시도 중인데. 이식 이야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절차상 보호자 확인 서류들이 필요해. 아버님, 어머님이 사인해야 하는 것도 있고. 지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질문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이식이면 대기,
대기면 시간, 시간이면. 지은호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진석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부드럽다는 표현을 쓰긴 어렵지만 적어도 날카롭진 않았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만. 지은호는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박진석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지혁이한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나도 안다. 지금 내가 무너질까봐 버티는 것도 안다. 근데 지금은 우리도 같이 버틸게. 혼자 서 있지 마.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위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아버리면. 그 순간 자기 마음이 풀려서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병원 쪽 연락은 내가 계속 잡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박성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끝까지 붙어 있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받기 싫었는데 손이 먼저 받았습니다. 지은호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 침착했고 너무 침착해서 더 불길했습니다. 저 슈조이 쪽에서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고성희 사모님이요. 아니, 고성희 씨가 지금 기자 쪽에 연락을 돌리고 있어요. 또 방송 잡으려고요.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역방송으로 판을 뒤집어 고성희가 불리해진 상태. 시청자들은 고성희가 미친 거 아니냐고 수군대는 상황. 그럼 고성희는 더 과격해집니다. 불리할수록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뭘 들고 나올 생각이에요? 상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USB 같은 걸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박진석 회장님을 다시 흔들 카드라고요. 그리고 한우진 씨 이야기를 계속 끌어올릴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들, 사라진 아들. 그런 쪽으로요. 지은호는 통화를 끊자마자 박진석을 봤습니다. 박진석도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또 방송 잡으려는 것 같아요. 우진 이야기로요. 박진석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건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박진석은 우진이 떠난다는 문자를 보냈고 폰이 꺼졌다는 것까지 듣고 나서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박성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사람 붙일게요. 병원 주변, 집 주변, 우진이 자주 가는 곳 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영라도. 영라 혼자 두면 안 된다. 지은호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영라가 조금 전 보낸 문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언니,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던 문장.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응급실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고 누군가가 뛰어왔어요.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박성재를 먼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고 지은호도 따라붙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간호사가 말을 골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공여자 관련해서 연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만 절차가 아주 촉박합니다. 보호자 동의, 그리고 추가 검사들이요. 지금 바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은호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까까지는 대기였는데 갑자기 연락. 이런 건 기적처럼 들리는데 동시에 함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타이밍이 좋아서요. 박진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보호자다. 필요한 절차. 말에 간호사는 박진석을 보고 놀랐지만 더 놀라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담당 코디네이터가 설명드립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뒤통수가 싸해졌습니다. 이 지역에 기회가 온다. 그런데 고성희도 움직이고 있다. 우진은 사라졌다. 영라는 숨이 막힌다고 한다. 모든 게 동시에 몰려오는 날은 누군가가 일부러 동시에 몰아넣는 날일 때가 많습니다. 지은호는 자기도 모르게 박진석 소매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야 멈칫했어요. 너무 튀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박진석이 그 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석이 짧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지금은 내가 맞다. 내가 느끼는 불안. 그거 무시하지 마. 그 말에 지은호는 더 숨이 막혔습니다. 인정받으면 더 무서워지거든요. 불안이 실제일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 시간, 모텔 방에서 고성이는 USB를 손가락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바닥에서 무너져 있었는데요. 무너진 사람치고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고성이는 울지 않았고 울지 않은 사람은 더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우진에게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원 꺼짐.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다가 메시지 앱을 열어 우진이 보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떠나요. 잘 지내세요.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떠나면 어떡하냐고. 너도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 고성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도 못 가. 돌아갈 수도 없어. 박진석은 고성이를 26년 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고성이는 그때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결론을 바꿨습니다. 돌아갈 수 없으면 앞으로도 못 가게 만든다. 고성이는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방송 쪽 사람이었습니다. 나 나갈게요. 이번엔 진짜로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이야기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상대가 머뭇거리자 고성이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내가 불리하다고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반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자료도 있어요. 누구도 거짓말이라고 못해요. 고성이는 USB를 손에 쥐고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단정했고 목소리 톤을 연습하듯 입술을 움직였어요. 불쌍하게, 억울하게, 그러나 속은 칼처럼. 그때 고성이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병원 쪽 인맥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단 한 줄. 지금 이 지역 관련 공여자 연락 들어옴. 절차 진행 중. 고성이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어요. 말로는 안 된다고 무너졌는데 실제로는 이게 기회였습니다. 이 지역이 살면 지은호는 더 강해집니다. 지은호가 강해지면 고성이는 다시 공여자 같은 말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가 그 말이 스스로에게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가야지. 그 시간 병원 로비 쪽에서 박영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바로 안 나왔어요. 영라는 사람들을 스캔하다가 지은호를 찾았고 지은호를 보는 순간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가 지은호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영라 어깨를 잡고 바로 울었어요. 혼자 왔어. 영라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끄덕이면서도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 엄마가 진짜 무서워. 지은호가 영라를 꼭 잡았습니다. 꼭 잡는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지금 놓치면 영라가 다시 혼자 휘말릴 것 같았거든요. 영라야, 너 지금 여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영라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혁 오빠는 어떻게? 그 질문에 지은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간호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급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로비 출입문 쪽이 잠깐 소란해졌어요.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걸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은호는 딱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고성이였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 시선이 꽂히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정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병원 복도도 자기 무대라는 듯이요. 영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지은호는 영라를 등 뒤로 숨기듯 당겼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더니 잠깐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고 눈은 웃지 않았어요. 우리 딸 여기 있었네.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러 왔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손에 든 USB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너무 낮아서 더 소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끌려가는 날이 아니야. 끌고 가는 날이지. 로비 한가운데 고성이가 멈춰섰는데요. 그 사람 걸음엔 늘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기만 살겠다는 냄새요. 사람들 시선이 이미 고성이를 죄인처럼 훑고 있었는데도 고성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정한 얼굴로 마치 자기가 여기서 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듯이 우리 딸 여기 있었네. 지은호는 박영라를 등 뒤로 당기듯 숨겼습니다. 영라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이 지은호 손끝으로 그대로 옮겨왔어요. 지은호는 숨이 막혀도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러 왔어요? 고성이는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웃음이 아니고 계산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끌려가는 날이 아니야. 끌고 가는 날이지. 그때 박진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감정이 아니라. 결론으로 말하는 사람 목소리였거든요. 성희야. 여기서 멈춰. 고성이가 박진석을 보며 비틀린 웃음을 뱉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낼 땐 멈추라는 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멈추래. 박진석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늦었어. 근데 늦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끝이니까. 여기서 멈춰. 고성이가 USB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요. 사람들이 나 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미친 거야. 오늘 그걸 보여줄 거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간호사가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찼고 눈이 급했어요. 보호자분들,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여자 관련 확인이 들어왔어요. 절차가 촉박합니다. 김다정이 비틀거렸고 이상철이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망설이면 시간이 새고 그 시간은 지혁이가 잃는 거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서류는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성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상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꼭 부탁한다는 눈빛이었어요. 성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눈빛이니까요. 그런데 고성이가 딱 한마디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공여자? 그거 진짜 맞아? 박성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 한 박자요. 그 한 박자가 지은호 가슴을 찢었는데요. 박진석이 바로 잘랐습니다. 성희야. 공여자 문제에 내가 끼어들 자격 없어. 고성이 눈빛이 지은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이 영라를 스치자 영라가 움찔했습니다. 영라야. 이리 와. 영라가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지은호는 영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은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라 건드리지 마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며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지키는 사람부터 잃게 해줄 거야. 그 순간 박진석이 영라 앞에 딱 서버렸습니다. 그 자세가 너무 단단해서 고성이가 잠깐 말을 잃었어요.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라 건드리지 마. 고성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버렸을 때보다 누군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더 흔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어? 고성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나도 몰라 떠난다. 문자 보내고 폰 꺼놓고 사라진 애를 내가 어떻게 찾아?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몰라도 돼. 내가 찾을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하려는 짓 여기서 끝낼 거야. 박성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는데요. 그게 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지금 병원 업무 방해하면 바로 보안 부릅니다. 그리고 USB든 뭐든 여기서 흔들면 고성희 씨만 더 불리해져요. 고성희가 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박진석 아들이잖아. 결국 넌 내 편이어야지. 성재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픈 숨이었어요. 저는 지혁이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말에 이상철이 성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에 다 있었습니다. 친아들처럼 고맙고 친아들처럼 미안하고 친아들처럼 믿는다는 것까지요. 박진석이 결론을 냈습니다. 성재야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올라가. 은호 씨도 같이 가. 지혁이 살리는 게 먼저야. 지은호는 영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라야. 너 여기 있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알겠지? 영라가 울음을 꾹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빨리 와. 지은호가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뛰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메시지였어요. 짧았고.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내가 데리고 있어. 지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 지혁 선배가, 영라가 다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가 지은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은호 후배, 무슨 메시지야?
지은호가 겨우 숨을 삼켜 말했습니다. 우진이 관련이에요. 박성재가 바로 전화기를 꺼냈고 박진석에게도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성재 손이 빠르다는 건 이런 순간에 더 무섭게 느껴졌는데요. 그건 곧바로 움직이겠다는 뜻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박진석이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지은호 씨, 지혁이는 내가 지켜. 우진이는 내가 찾는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말인데요. 고마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수술 동의서, 설명. 절차 김다정 손이 떨려 글씨가 휘었고 이상철은 펜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박성재가 옆에서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확인할게요. 지혁이 살릴 거예요. 지은호는 수술실 앞 유리 너머를 봤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아도. 거기서 지혁 선배가 버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나 여기야. 그러니까 버텨. 수술실 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시작이라는 표시였어요. 김다정이 그 불빛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이상철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지은호는 그 불빛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시간 아래층에서는 고성희가 결국 생중계를 켰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사람들이 화면을 슬쩍슬쩍 확인했는데요. 화면 속 고성희는 억울한 얼굴을 연습하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에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고성희가 가족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요. 고성희는 가족이라는 말을 가장 잔인하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중계는 오래 못 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진행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제지했다는 듯이요. 그리고 화면이 끊겼습니다. 위층 복도에서 다들 숨을 삼켰는데요.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성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지금 위치 확정됐다고요? 전화를 끊고 성재가 지은호를 봤습니다. 우진이 위치 떴어. 그리고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 경찰 쪽에서 먼저 잡혔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확보 가능해. 지은호 심장이 내려앉았다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우진이 괜찮대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근데 방심하면 안 돼. 아버지가 지금 내려가서 정리 중이야. 조금 뒤 위층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올라왔습니다. 숨이 가쁜데도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찾았다는 얼굴, 잡았다는 얼굴, 그리고 결론을 냈다는 얼굴이요. 박진석이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찾았어. 지금은 안전에. 고성희 쪽 사람이 접근하려 했는데 경찰이 먼저 잡았고 그 문자 보낸 번호도 추적 들어갔다. 오늘은 여기서 끝낼 거야. 지은호 눈이 젖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울지 않았어요.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 병원에서 퇴거 조치 들어갔다. 생중계도 중단됐고 USB 이미 우리가 먼저 확보했다. 내가 걱정하던 방향으로 안 흘러가게 해놨어. 그 말에 김다정이 숨을 크게 내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철은 아내 어깨를 감싸고 고개를 숙였어요. 박성재는 그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자기 부모님처럼요. 그러면서도 박성재 눈은 수술실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혁이만은 놓치기 싫은 눈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얇고 잔인하게요. 그러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깁니다. 김다정 무릎이 풀렸고 이상철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꽉 쥐었다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참았던 게 잔뜩 들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제서야 무너질 뻔했는데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을 만나기 전까진요. 회복실 면회 시간이 됐고 지은호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을 떴어요. 지은호가 다가오자 이지혁이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왔어. 지은호가 웃다가 울 것 같아서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응, 왔어. 나 안 가. 이지혁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또 너 울리면
울려 그래도 사라 선배 살아 있으면 돼.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약했는데요. 그 약함이 오히려 확실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약함이요.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혁 선배. 나 진짜로 오늘 끝까지 버텼어.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나도 버텼어. 너 때문에 그날 밤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는 경찰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갔고 생중계는 끊긴 채로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복도에서 영란을 꼭 안아줬습니다. 영란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는데요. 박진석은 한 번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영란가 울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을 흔든 사람이었어. 이제 아빠가 내 편 할게. 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하나가 영란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상철과 김다정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릴 차도 잡고 먹을 것도 챙기고 아무 말 없이요. 이상철이 성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재야, 오늘 고맙다 아버님.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컸잖아요. 그 말이 이상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다정은 성재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회복실 앞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오늘 너도 고생 많았다. 지혁이 곁 계속 부탁한다.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끝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한다고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다시 이지혁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손을 잡자마자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잡았다는 신호였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부터는 화려한 날들만 남았어.